AI 프로젝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지금 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죠.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그 혼돈을 명쾌한 질서로 바꿔줄 성공을 위한 8단계 청사진을 같이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AI 프로젝트, 정말 명확한 전략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이 기술 좋대 하면서 약간은 우연에 바뀌고 계신가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실패하는 프로젝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감정, 긴급성, 그리고 예산. 이 세 가지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거죠. 어디서 불났다고 하면 우르르 달려가서 그것부터 끄고, 제일 목소리 큰 임원 한마디에 방향이 확 틀어지고, 예산이 좀 남았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능 하나 그냥 쑤셔 넣고. 딱 봐도 성공을 운에 맡기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실패 레시피죠. 그럼 이 혼돈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해독제가 뭘까요? 뭐 엄청난 최신 기술? 아니에요. 놀랍게도 해답은 기술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바로잡는 아주 단단한 구조, 바로 프레임워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8단계 프레임워크? 이걸 그냥 해야 할 일 목록 같은 체크리스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생각의 순서 자체를 잡아주는 틀, 생각의 구조 같은 겁니다. 올바른 질문을 딱 맞는 타이밍에 던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관점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떤 기술을 먼저 도입할까 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을 먼저 할까, 바로 이 순서의 문제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기술에서 전략으로 확 가져오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와,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한눈에 들어오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성공하려면요, 무조건 성과부터 정의해야 돼요. 우리가 뭘 이룰 거지? 이걸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달성하려면 무슨 기술이 필요하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프로젝트는 정반대죠. 오, 이 기술 멋진데? 하면서 기술부터 덜컥 도입하고, 나중에 자, 이걸로 무슨 성과를 내볼까?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요. 이 순서, 이건 정말 절대 바뀌면 안 되는 황금률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프레임워크의 전반부, 1단계부터 4단계까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 단단한 전략적 기초를 쌓는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첫 4단계는 기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전략에 대한 질문들이죠. 이걸 왜 하지? 성공이 도대체 뭔데? 근데 이거 진짜 AI가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 전까지는요, 절대 단 한 줄의 코드도 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 함정인 거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PR, FAQ라고 하는데 마치 이 프로젝트가 대성공해서 미래의 보도자료를 쓴다고 상상하고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온갖 깐깐한 질문들, FAQ를 만들어서 미리 답해보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이게 뭐냐? 바로 이 프로젝트 할까 말까? 이걸 결정하는 최종 관문인 셈입니다. 괜히 돈이랑 시간 낭비하기 전에 여기서 확실히 거르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성공을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적인 KPI로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중단 기준, 영어로는 킬 크라이테리어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개월 안에 모델 정확도가 85%안 나오면 이 프로젝트는 그냥 접는다. 이렇게 실패의 기준선을 명확하게 그어두는 겁니다. 이걸 안 해두면 어떻게 되냐고요? 성과는 없는데 계속 돈만 잡아먹는 좀비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번역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비즈니스에서 쓰는 두루뭉술한 말들 있잖아요. 고객 만족도 향상 같은 거. 이걸 데이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재구매율 5% 증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한 팁은 우리가 하지 않을 일, 즉 아웃 오브 스코프를 무자비할 정도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프로젝트 범위가 야금야금 늘어나서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 전략 파트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정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해요. 이거 꼭 AI로 풀어야 돼? 모든 문제를 AI라는 멋진 망치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 이거 진짜 강력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어떤 문제들은 간단한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도 훨씬 싸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어요. 이 단계가 바로 그런 기술적 낭비를 막아주는 아주 현명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건물의 설계도가 완벽하게 나온 셈입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실제로 건물을 지어야죠. 프레임워크 후반부에서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기술과 사람을 써서 멋진 건물을 지어 올리는지 그 실행 단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후반부 네 단계는 이제 추상적인 계획을 진짜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에요. 전반부가 무엇을 왜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드디어 5단계에 와서야 기술 설계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다가 망하는 거죠. 핵심은 이 순서예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왜 이걸 해야 하고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그럼 이런 모델이 필요하고 저런 데이터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제대로 된 기술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목표가 수단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6단계에 와서야 어떤 벤더를 쓸지, 어떤 클라우드를 쓸지 같은 인프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보통은 영업사원 만나서 솔루션부터 덜컥 계약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바로 실패하는 프로젝트의 전형이죠.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전략을 가장 잘 도와줄 도구를 나중에 고르는 겁니다. 도구가 우리를 끌고 가게 두는 게 아니라요. 이 순서 하나 바꾸는 게 프로젝트의 운명을 통째로 바꿉니다. 7단계는 사람, 그리고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비싼 페라리가 있어도 운전할 사람도 없고 교통법규도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딱 한 명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인, 즉 오너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뭘 하고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기술이라는 차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인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8단계, 확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이제 전사적으로 씁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작지만 아주 확실한 성공 사례, 이걸 등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대를 하나 딱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들이 그 등대 불빛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다음으로 확장한다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어 두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하면서 성공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스마트한 확장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8단계라는 아주 튼튼한 뼈대를 세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바뀌고 그때 왜 그렇게 결정했더라? 하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 모든 단계를 하나로 꽉 붙잡아주는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에 살아있는 기억 장치, AXADR이라는 문서입니다. AXADR, 아키텍처 의사결정 기록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이건 그냥 우리 서버 세팅 이렇게 했다 같은 기술 로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고민의 과정을 기록하는 프로젝트의 역사책 혹은 배의 항해 일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서의 핵심은요, 프로젝트 시작할 때 한 번에 쫙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문서예요. 1단계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다 쓰고 2단계를 통과하면서 KPI는 이런 고민 끝에 이걸로 정했다. 이렇게 각 단계를 지날 때마다 우리 의사결정의 역사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기록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이 KPI를 골랐지? 왜 저 벤더를 선택했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문서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프로젝트의 성공이 더 이상 몇몇 에이스의 머릿속에만 있는 감이나 운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 과학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새로운 팀원이 와도 이 문서 하나만 쫙 읽으면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고민을 단 하루 만에 따라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자, 오늘 이야기를 이 질문 하나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올바른 순서로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한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 프로젝트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다면 오늘 당장 이 생각의 순서라는 안경을 끼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